2024년 가을, 퇴직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후배 형사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가 있습니다. 신문 중인데. 그래서 선배님이 10년 전부터 이 사건을 추적하셨잖습니까? 정보 공유도 하고 조언도 좀 구하고 싶어서요. 알았네. 경찰청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가는 건물.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신문실함. 후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에 피의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28살. 대학 졸업. 캄보디아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했습니다. 피해자도 끌어들였고요. 네. 최소 15명 이상.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젊은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전직 경찰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젊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침묵. 대답하십시오. 젊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알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진짜로요? 진짜 알고 싶으세요? 물론입니다. 젊은이가 웃었습니다. 울음 섞인 웃음.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준 28세의 고백. 태어나서부터요. 경쟁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다 경쟁이에요. 유치원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태권도. 엄마는 늘 민준아, 다른 애들 다 해. 너도 해야지.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반에서 1등 해야 해. 그래야 좋은 중학교 가니까 특목고 가야 해. 그래야 좋은 대학 가. 고등학교 갔더니 SKY 대학 가야 해. 그래야 취직해. 대학에 가면 편할 줄 알았습니다. 학점 4.0 맞춰. 토익 만점 받아. 자격증 따. 스펙. 쌓고 또 쌓았습니다. 잠을 안 자는 건 기본이고요. 놀지도 못했어요. 친구도 없었습니다. 아니, 친구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애들이요. 다 경쟁자였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했지만 속으로는 항상 비교했습니다. 걘 학점이 나보다 높아. 걘 토익이 나보다 높아. 나는 뭐야? 친구가 경쟁자가 됐습니다. 경쟁자가 친구인 척 했습니다. 서로를 이기려고, 밟고 올라서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민준이 울먹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 어떻게 쉬지도 않고 올라가요? 한 번도 멈추지 못했어요. 멈추면 떨어지니까요. 한 번 실수하면 끝이니까요. 아무리 좋은 준비를 해도 끝도 없이 준비를 해야 하고 취직을 해도 또 뭔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좌절했습니다. 언제까지 노력해야 하는지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부터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쉬운 방법은 없을까? 빠르게 올라갈 방법은 없을까? SNS를 봤습니다. 친구들, 아니 경쟁자들, 다들 잘 살고 멋지게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식당, 해외여행. 나는요, 밥 먹고 교통비 쓰면 끝이에요. 저축? 그게 뭐예요? 결혼? 웃기고 있네요. 꿈도 못 꿔요. 주변을 봤습니다. 다들 올라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올라가지 못하면 떨어지니까, 뒤처지니까 지옥이었어요. 민준이 울부짖었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냥 매달려 있는 지옥.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태어나서부터 경쟁시키고, 친구를 경쟁자로 만들고, 성실하면 성공한다고요? 대학 나오면 안정된다고요? 이 지옥에서 그게 됩니까? 어떡하라고요? 신문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광고를 봤어요. 텔레그램에서 해외 고수익 취업, 월급 1,000만 원. 한 방이었어요. 한 방에 다 뒤집을 수 있는. 그래서 갔어요. 그곳이 내가 숨 쉴 수 있는 방법이라 믿고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 지옥에서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수갑찬 손, 떨리는 어깨, 28살, 제 아들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질문했습니다. 후회합니까?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 매일 후회해요. 친구들을 그쪽으로 보낸 거 15명을 10년 지기도 있었어요. 다 제 손으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요. 이해는 못하실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 절망을, 이 지옥을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거예요. 신문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아니, 괜찮지 않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래야겠어. 커피를 마셨습니다. 후배가 말했습니다. 끔찍하죠? 그래. 근데 저 친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송환된 애들 대부분 비슷해요. 다들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 방을 꿈꿨어요. 이게 범죄 문제일까요? 죄를 지은 건 벌을 받아야 하지. 민준도 다른 모집책들도. 하지만 죄와는 별개로 이 상황이 왜 만들어졌는지는 알 것 같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2015년, 캄보디아 프놈펜,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2015년, 그때는 단순한 출장이라고 생각했다. 외교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좀 다녀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당시 경찰청 정보가 경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인 피해자 지원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으로요. 단순한 범죄 사건 지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푸놈펜까지 5시간. 창밖으로 메콩강이 보였습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강. 캄보디아의 젖줄. 공항을 나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변 간판들 대부분 중국어였습니다. 크메르어보다 많았습니다. 아니,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시내로 가주세요. 기사가 답했습니다. 지금은 중국 명절이라 길이 막힐 겁니다. 중국 명절이요? 여기 캄보디아인데요? 네, 여기는 중국이 쉬면 우리도 쉬어요. 왜요? 중국 사람들이 다 쉬니까요. 가게도 다 닫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다. 이미 점령이 시작됐다.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외교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까지 파악된 건 20명 정도입니다. 다들 같은 수법인가요? 네. 고수익 투자, 온라인 카지노 취업, 코인 중개. 명목은 다양한데 결국 같은 곳으로 모입니다. 어디로요? 담당자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푸놈펜 외곽의 빨간 점들, 시아누쿠빌에도, 포이펫에도 이 지역들입니다. 모두 중국 자본이 들어간 곳이에요. 중국 자본이요? 네. 카지노, 리조트, 부동산 다 중국계 회사들이 개발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구조적인 무언가가 있다. 창밖을 봤습니다. 푸놈펜 야경,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그 불빛 뒤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민중 같은 청년들이 속아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푸놈펜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생선 파는 상인, 야채 파는 상인, 과일 파는 상인, 모두 캄보디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주인은 달랐습니다. 장사는 잘 되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들이 사면 돼요.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상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갔습니다. 벽에 붙은 매물 사진들, 호화로운 아파트, 새로 지은 빌딩, 상가 건물. 이 건물들 주인이 누구입니까? 직원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중국어 이름들 뿐이었습니다. 많습니까? 중국 소유가? 이 거리 절반 이상이요. 절반이요? 네. 아니, 사실 더 많을 거예요. 거리를 걸으며 세어봤습니다. 상가 10개 중 7개. 중국인 소유였습니다. 어떤 거리는 10개 중 9개. 거의 전부였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중국 자본 유입이 많습니까? 직원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요? 그냥요.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면 안 된다는 표정.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현지인처럼 보이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사시나요? 네, 푸놈펜에서 태어났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살기? 젊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이 더 좋았어요. 왜요?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문제가 있나요? 집값이 올랐어요. 우리는 못 살아요. 일자리는요? 중국 회사가 많은데 중국 사람들만 뽑아요. 캄보디아 사람은요? 힘들어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 국민이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 기업 이름이 자꾸 들렸습니다. 프린스 그룹,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017년, 프린스 그룹이 급부상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개발 기업, 호텔 짓고, 부동산 개발하고, 금융 서비스 제공하고, 카지노 운영하고, 화려했습니다. 신문에도 자주 났습니다. 프린스 그룹, 푸놈펜의 호화 호텔 건설, 프린스 그룹, 시아누쿠빌 개발 프로젝트 발표, 프린스 그룹, 캄보디아 경제 성장 이끈다. 좋은 기사들 뿐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재츠, 1987년생, 중국인이지만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거대 기업을 일궜습니다. 수많은 계열사, 금융, 은행, 술,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비트코인. 하지만 이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보를 얻기 위해 현지 경찰과 만났습니다. 비공식 자리,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프린스 그룹 아십니까? 알죠. 어떤 회사입니까? 좋은 회사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더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경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그 회사. 조심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더는 말 못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뭔가 있다는 것을. 탈출한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26.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서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를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프린스 그룹 건물이었어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도착하자마자 여권 빼앗겼어요. 그리고요? 방에 갇혔어요. 20명 정도 같이. 뭘 시켰습니까? 보이스피싱이요. 전화 걸라고. 안 하면요? 때려요. 전기 충격기로. 젊은이가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부모님이 돈 보내주셨어요. 몸값으로. 얼마나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부모님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아직 거기 있어요. 돈 없어서 하나씩 연결됐습니다. 프린스 그룹 계열사 인력 중개업체 한국 내 모집책.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상세하게, 증거와 함께. 프린스 그룹은 단순 개발사가 아닙니다. 조직범죄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한국 청년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국내 수사가 시급합니다.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올렸습니다. 또 답이 없었습니다. 직접 찾아갔습니다. 상부 사무실. 제 보고서 보셨습니까? 맞네. 왜 답이 없습니까? 안께. 이건 외교 사안이야. 하지만 한국인이 피해를. 알아. 하지만 복잡해. 뭐가 복잡합니까? 캄보디아와의 관계도 있고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이지. 하지만요. 투자 유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프린스 그룹이 한국에도 투자하고 있어. 부동산, 금융. 그래서요? 문제 제기하면 투자가 끊길 수 있어. 그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침묵. 신중하게 접근하게. 신중하게가 아니라 빨리 해야. 이 사람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명령이야. 알겠나? 외교부와 협의 중이니까 기다려. 기다리라. 벽이었습니다. 완전한 벽이었습니다. 2018년. 한국 경기가 나빠졌습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해졌습니다. 대학 나와도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있어도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 저축은 꿈도 못 꿨습니다. 결혼? 집?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SNS와 텔레그램에 광고가 퍼지기 시작한 것이 해외 단기 고수익, 월급 1,000만 원 보장, 숙식 제공, 비자 지원,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IT 인력 급구, 영어 못해도 오케이. 처음에는 동남아 국가들이 표적이었습니다. 태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하지만 그 나라들이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하고 정부가 경고하고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직들이 표적을 바꿨습니다. 한국으로. 왜 한국이었을까요?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적극적인 온라인 사기 행위가 국내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최근 2, 3년 사이에 대한민국 청년들이 본의 아니게 속아서 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국내에서 밀어내는 힘과 캄보디아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함께 맞았기 때문입니다. 밀어내는 힘, 한국의 고용구조, 청년의 구직이 녹록치 않은 상태, 해외에 관심을 갖는 청년 증가, 끌어당기는 힘, 캄보디아의 사기 산업, 고수익 믿기,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저는 모집책을 추적했습니다. 국내 계좌 흐름, 텔레그램 채널, SNS 광고,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김모 씨, 당시 29. 그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저도 속았어요. 처음엔. 어떻게요? 김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처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저도 속았어요. 처음엔. 어떻게요? 김 씨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나름 열심히 공부도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졸업부터였습니다. 원서를 넣어도 취직은 어려웠습니다. 우선은 먹고 살기 위해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월급 150만 원, 월세 50만 원,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기 미안했습니다. 부모님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뭐가 잘못된 걸까? 그때 텔레그램에서 광고를 봤습니다. 해외 투자 컨설턴트 모집, 월급 1,000만 원, 숙식 제공, 경험 무관.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이게 될 리가 없어. 하지만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그 광고를. 그리고 어느 날 연락했습니다. 저도 지원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면접 보러 오시겠어요? 서울 강남이었습니다. 깨끗한 오피스텔, 정장 입은 면접관. 경험 없으셔도 괜찮아요. 교육 다 시켜드립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거라 월급이 높은 거예요. 숙식도 제공되고요.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언제 갈 수 있어요? 다음 주 어떠세요? 좋습니다.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캄보디아행.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이었습니다. 김 씨죠? 반갑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푸놈펜 시내를 지나 외곽으로 갔습니다. 점점 건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저기, 어디 가는 거예요? 숙소예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 철조망, CCTV. 여기가 숙소예요? 네. 안전하게 관리되는 곳이에요.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소리. 여권 주세요. 왜요? 안전하게 보관해 드립니다. 분실 방지요.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 청년들. 여기가 뭐예요? 한 청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신입이구나. 여긴 나갈 수 없어. 그때까지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스크립트, 은행 직원입니다. 경찰입니다. 검찰입니다. 못하겠어요. 거부했습니다. 중국인 감독이 왔습니다. 전기 충격기를 꺼내더니 할 거야, 안 할 거야? 전기가 몸을 관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국의 누군가에게 사기 전화를.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권도 없고 위치도 모르고 영어도 못하고. 그때 감독이 제안했습니다. 나가고 싶어? 네. 그럼 사람 데려와. 네. 친구, 아는 사람. 한 명만 데려오면 나갈 수 있어. 생각해봐.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밤새 고민했습니다. 친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지기.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같은 처지라 유인하는 건 쉬웠습니다. 우선 내가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야, 나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하는데. 진짜?
어떻게?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응. 돈도 잘 벌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도 올래? 진짜 괜찮아? 응. 진짜. 그럼 한번 가볼까? 친구가 왔습니다. 일주일 후 공항에서 봤습니다. 반가워하는 친구. 아, 오랜만이다. 그래. 차를 탔습니다. 같은 길, 외곽으로, 높은 담장, 철조망. 친구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회사야? 응.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소리. 친구가 돌아봤지만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그 친구도 결국 또 다른 친구를 불렀대요.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 달려와요. 완벽한 다단계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고, 배신당한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배신하고, 끝없이 후회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 후회해요. 그 친구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나를 믿고 온 그 친구.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나도 살아야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국이 본토에서 도박을 금지하면서 동남아시아에 카지노가 많이 생겼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은 국경 밖으로 나갔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마카오, 중국 범죄 조직들이 눈을 돌렸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호화 카지노 리조트, 호텔, 골프장, 쇼핑몰, 화려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왔습니다. 돈이 쏟아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가 왔고 국경이 막혔습니다. 관광객이 끊기고 카지노는 텅 비었습니다. 수익이 사라지니 범죄 조직들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까?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때 눈을 돌린 게 온라인 범죄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온라인 도박, 암호화폐 사기,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국경이 막혀도 상관없었습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전화 걸 사람, 컴퓨터 조작할 사람, 채팅할 사람,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남아 국가 사람들, 하지만 단속이 심해지자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범죄 단지가 생겼습니다. 일명 콤파운드, 태자단지라고도 불렸습니다. 어떤 곳인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탈출한 사람들,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태자단지의 실체, 높은 담장, 4m 이상, 철조망, 날카로운 깨진 유리조각, CCTV 수십 대, 무장경비, 마치 요새였습니다. 아니, 성이었습니다. 옛날의 성처럼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오기는 더 어려운 그 안에는 모든 게 있었습니다. 식당, 병원, 약국, 심지어 여권관리팀도 여권팀이 있었어요. 한 탈출자의 증언. 비자 만료되면 갱신해줬어요. 돈은 받고요. 어떻게 가능한지 몰라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캄보디아 국민도 함부로 못 들어갔습니다. 신분 확인, 카메라 검사, 철저한 통제. 이 단지를 관리하는 사람들 대부분 중국인이었습니다. 높은 관리자, 총책급,
그 밑에 한국인 관리자들, 한국 조직의 대표들, 보호를 받는 대가로 상납했습니다. 사기로 번 돈을 그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밥 먹고 치료받고 심지어 마약도 유통됐습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대포폰 한 대가 50만 원, 비싼 건 100만 원, 모집책들이 그걸 사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면접, 호텔 감금, 단지로 이송,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안에서 일어난 일들, 제보자들의 증언, 인지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완전히 속아서 온 사람은 적어요. 대부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와요. 왜? 돈 때문에, 한방 때문에, 안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처음엔 거부하죠. 하지만 폭행당하면 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집니다. 직급이 생기고 더 많이 하면 올라갑니다.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욕심이 생겨요. 한 제보자의 말. 나도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다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한국에서 실패했던 사람들, 거기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범죄를.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서 송환 요청이 와도 저 아닌데요? 거부합니다. 실종 신고가 나와도 저 실종 안 됐는데요? 거짓말합니다. 왜? 한국 가면 처벌받으니까 차라리 거기 남는 게 낫습니다. 그 안에서는 자신이 성공한 것 같으니까. 리광우 사건. 2023년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인 박 씨, 캄보디아에서 살해됐습니다. 끔찍하게. 용의자는 리광우, 중국인, 현재 수배 중. 박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사람, 한국에 있었습니다. 홍모 씨, 대학 선배였습니다. 토스 실장이라고 불렸습니다. 통장 파는 일을 했습니다. 대포 통장, 박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캄보디아 가면 돈 벌 수 있어. 박 씨가 갔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통장 거래로 5,700만 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걸 해결한다며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은 없었습니다. 살해만 있었습니다. 베트남 국경의 시신. 얼마 전 한국인 여성 베트남 국경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모집책이었습니다. 한인 조직원에게 폭행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에게 모집당한 피해자가 한국에서 수사받고 있습니다. 분명 그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조직 내 갈등인 돈, 배신 문제로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국경에 버려진 겁니다. 범죄와 범죄가 서로 이해관계로만 연결돼 있어서 언제든 버릴 수 있었습니다. 꼬리 자르기.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곳에서 검사를 받았다. 조직 검사 같은 거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음모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그 안에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의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검사 장비도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장기 이식은 까다롭습니다. 적합성 검사, 건강 상태, 시간. 하지만 계획적으로 한다면, 미리 검사해 두고 필요할 때 쓴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의 말. 같이 있던 사람 중에 사라진 사람 있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안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범죄가 가능한
2025년 상황이 폭발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제 아들이 캄보디아 갔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정부에 접수된 신고 작년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 폭증했습니다. 국정원이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된 한국인 1000명 이상 추정, 1000명.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1000명 감금, 보이스피싱 강제노동, 여권 압수, 폭행, 정기고문. 텔레비전에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제 아들 석 달째 연락 없어요. 살아만 있어주면 제발 구해주세요.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뭘 했습니까? 1000명이 감금됐는데 지금까지 구출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외교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17명입니다. 뭐라고요? 1000명 중 17명? 침묵.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경고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잖아. 구출의 어려움. 피해자를 구출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요구하는 것들. 본인 직접 신고, 정확한 위치, 얼굴 사진, 구조 요청 영상, 층수, 동호수까지. 하지만 감금된 상태에서 이 모든 걸 보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여권도 없고, 휴대폰도 감시당하고, 위치도 모르고, 층수? 동호수? 어떻게 알아요? 현지 대사관도 제대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 대사관에 전화했는데요. 직접 신고하래요. 감금당한 사람이 어떻게 직접 신고를 해요? 말이 됩니까? 결국 민간 단체가 나섰습니다. 한 활동가가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한 달에 20건에서 30건 정도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 중 일부는 구조 진행 중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머지는 가능한 경우에 신변 보호나 탈출을 지원했습니다. 민간인이 나라가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제재, 회장 천재 측, 계열사들, 연관 인물들, 사기, 노예, 고문, 강제노동, 감금형 사기 콤파운드 운영, 온라인 투자 사기를 통한 자금 탈취, 자금 세탁? 미국 재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영국도 동참했습니다. 암호화폐 수백억 원 압수, 계좌 동결, 한국도 움직였습니다. 프린스 그룹 관련 계좌 동결, 서울 강남 16층 건물, 프린스 그룹 연계 부동산 회사, 조사 시작. 하지만 늦었습니다. 그때 한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전 빅뱅 멤버 승리, 캄보디아 행사장, 프린스 블루잉, 프린스 그룹 계열사, 맥주 회사, 승리가 연설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려고 했더니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험하지 않냐고. 나라가 잘 살지도 않는데. 하지만 이제 저는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고 여기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 와서 보라고.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캄보디아라고. 뒤에 간판, 프린스 브루잉.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범죄 조직 홍보한 거 아니냐?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확실한 건 없습니다. 단순히 돈 받고 홍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가 있으니까. 버닝썬 사태, 공동대표, 유리홀딩스, 사마회 투자, 출소 후 해외에서 다시 사업, 연결고리가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해외로 나간 것, 프린스 그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몰랐을까요? 단순히 맥주 회사 홍보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갔을까요? 돈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프린스 그룹 정도 규모면 조금만 알아봐도 의심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갔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정말 몰랐거나 알았거나 드디어 정부가 강하게 나갔습니다. 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 금지 구역 지정, 예정됐던 지원금 4,300억 원 규모, 전면 재검토,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자 캄보디아 정부가 반응했습니다. 공식 입장 발표, 캄보디아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피해자들은 전부 불법적인 일자리에 지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사기나 범죄에 대해 자국민을 더 잘 교육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도자가 사기 사건과 관광을 구분하지 않고 말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완전히 피해자를 비난하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단순한 관광 사업과 불법 취업 사기는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조치입니다. 일부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문제이다. 한국 지도자가 사기 사건과 관광을 구분하지 않고 말한 점이 유감스럽다. 한국 정부가 먼저 할 일은 온라인 사기에 속지 않도록 잘 교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범죄는 계속될 거야.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단지 건설하는 거 어떻게 막겠니? 우린 그냥 할 거야. 너희들이 여기 못 오게 해. 그리고 관광은 와. 이런 말을 정부 대표가 할 수 있다는 것에 캄보디아 정부는 저 단지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규모의 철옹성.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잡음이 계속 올라오고 그런데 정부가 모르고 있었다? 그럼 무능한 정부입니다. 아니면 알고 있었다? 그럼 방관한 겁니다. 공범입니다. 어느 쪽이든 비난받아야 합니다. 제보 내용, 여권팀이 있었어요. 비자 갱신해줬어요. 일반인이 할 수 있습니까? 여권 비자 갱신을 불가능합니다. 정부 기관과 연결돼야 합니다. 공식 루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 단지 안에서 여권을 관리하고 비자를 갱신하고 가능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부 관계자가 매수됐거나 공범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제보자가 보내온 사진 확인할 수 없어 여기 공개는 못합니다. 하지만 설명은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삼성 장군 높은 사람입니다. 누구와 사진을 찍었을까요? 범죄 조직 관계자와. 어디서 찍었을까요? 범죄 단지 안에서. 무슨 의미일까요?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보호받고 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는 훈센 일가가 40년 가까이 지배했습니다. 독재, 부패,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경찰, 공무원, 정치인, 군인 모두 매수 가능합니다. 돈만 있으면 범죄 조직이 활개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전문가 분석, 대략 50개에서 60개 정도의 범죄 단지가 캄보디아 전역에 있습니다. 자본의 근원은 중국계 범죄 조직입니다. 정관계 연결고리와 경찰권력이 부패 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계속 부인합니다. 관련 없다. 음모론이다. 증거가 어디 있냐? 하지만 증거는 나올 겁니다. 계속 국제 압력으로 캄보디아 단속이 강하자 조직들이 이동했습니다. 라오스로, 미얀마 북부로,
태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베트남으로. 범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소만 바뀌었습니다.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해외 고수익 취업, 숙식 제공, 비자 걱정 없음. 청년들은 여전히 유혹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갑니다. 제보가 옵니다. 나도 거기 갈 뻔했다. 느낌이 이상해서 안 갔는데. 알고 보니 그런 거였다. 아직도 많습니다. 가려는 사람들이. 뉴스를 봤습니다. 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남성에게 뭐하러 가십니까? 돈 벌러요. 어디서 일합니까? 모르겠어요. 가면 알려준대요. 경찰서로 연행해서 조사하니 캄보디아 조직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제보 내용. 지금 잠깐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오고 싶어 하는 애들 많아요. 모집책들 아직 남아있어요. 캄보디아 직행이 막히니까 돌아서 들어가는 방법 찾고 있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2025년 봄 신문실압. 민준의 울부짖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태어나서부터 경쟁시키고 친구를 경쟁자로 만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10년간 이 사건을 추적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만나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범죄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사건의 진짜 범인은 프린스 그룹도 아니고 중국 범죄 조직도 아니고 모집책도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잘못된 경쟁 문화를 만들어준 우리 사회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취약점입니다.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 비전이 없다는 것, 희망이 없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주변국들은 이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청년들을 범죄에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더 교묘하게, 더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을 잠식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캄보디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자본이 들어왔고 시장을 장악했으며 문화를 만들고 국가의 기득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깊숙이 침투당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프린스 그룹, 서울 강남에 건물을 샀습니다. 부동산 회사를 차렸습니다. 금융에도 투자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투자였지만 이면에는 범죄 자금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어도 막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보고서를 올렸을 때, 그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제 중국 자본을 넘어 중국인들도 자유롭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건. 겉으로는 범죄 조직이 청년들을 납치해서 강제 노동시킨 사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취약점을 공략한 사건입니다. 중국이 중국 범죄 조직을 이용해서 한국 청년들의 절망을 범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국가가 해결하겠지. 아닙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조직들은 이동했고 새로운 단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모집책들은 숨어 있고 잠시 조용히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겁니다. 왜? 한국 상황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청년들은 여전히 절망하고 있으니까. 비전은 여전히 없으니까. 범죄는 계속될 겁니다. 장소만 바꿔가며, 이름만 바꿔가며,
수법만 조금씩 바꿔가며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들켰지만 앞으로는 더 교묘해질 겁니다. 더 조직적으로, 더 합법적인 척하며 침투할 겁니다. 중국은 배웠습니다. 한국 청년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앞으로는 더 세련된 방식으로 청년들을 끌어들일 겁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10년치 보고서 먼지가 쌓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깁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답을 찾아줄 수 있습니까?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공론화되기를, 그리고 누군가 답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